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어저께 여러분 저희가 퇴직연금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이론적이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적용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고객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지 사사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분당 WM센터의 최혜란 차장님을 모시고 실제 고객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투자의 실전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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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증권 분당 W센터 최혜란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자 하나에서는 저는 연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딱한 제도 설명은 말고 실제 제가 영업점에서 상담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포트폴리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나왔던 이유경 과장하고는 동기시죠? 네네. 네, 뭐 그분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이론은 됐다. 실물을 봐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데요. 자, 저희 최혜란 차장님이 저희 삼프로 TV 그러니까 방송이 생애 최초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오, 방송이 처음이시구나. 엄청 긴장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론은 가라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실전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시작하죠.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증권사니까 은행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실시간 거래가 되는 ETF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상담 사례 손님 한번 사연 한번 보고 가시겠어요? 네.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일단은 이분은 저희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나증권으로 연금저축계좌 옮기신 지 10개월 정도 되신 손님이시고요. 네. 상담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뭐 증권방송이나 유튜브 관심 많으셔서 많이 보시는 분이셨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좋은 시기를 생각하다 보니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 올랐는데 지금 사도 돼? 이런. 네, 맞습니다. 마음이신 네. 건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슬라이스 좀 볼까요? 그러니까 네. 10개월 됐는데 네, 네.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큰 결심 먹긴 했는데 도무지 어느 타이밍에 언제 지금 사면 좀 내릴 것 같고 지금 안 네. 사면 또 오를 것 같고 이런 타이밍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어떠세요? 증권사 객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네. 또 고객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소통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사례 보니까 연금저축 계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뭐 저희 영업점 방문하신 손님 뭐 주식이나 펀드, 뭐 연금 계좌 물론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손님 개개인의 사정마다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손님은 손실날 종목 갖고 계신 경우에 뭐 올랐을 때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이분 같이 연금 이전을 한 케이스는 저희가 연금 이전할 때는 전액 다 현금화해가지고 네. 넘어오거든요. 실물 계좌 이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좀 다른데요. 아. 퇴직연금 계좌는 지금 실물 이전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보유하신 상품 그대로 이전을 하시니까 이제 고민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저희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거는 모두 환매를 해서 이전을 해야 돼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전 못 하겠는데? 왜 다 팔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연금 계좌를 이전하시는 케이스는 보통 뭐 연금 계좌 단순하게 뭐 여기 증권사가 거래하기 편하다, 다른 은행이 편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연금 계좌 하나하나 관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변화됐을 때 연락을 주길 바라고 그런 작은 배려나 이런 터치가 좀 중요해서 이전을 많이 결심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결국 세금적인 부분, 네, 네. 작은 관심과 제가 이 표현이 좀 낯설어도 터치가 필요하다. 네, 전문 용어죠. 손님을 터치해드려야 그렇죠. 됩니다, 저희는. 네, 네. 손님을 오늘 하나 터치해드리면 배워가네.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10개월 동안 이렇게 네. 고민했던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이제 보통 저희가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600만 원 정도 매년 넣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추가납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금액이 좀 상당히 큰 손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연금저축계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네, 연금저축계좌 말씀드리기 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일반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상 뭐 누구나 가능하시고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저축을 위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원하시는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 한도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말고 초과납을 하시면 그 원금에 대해서는 또 연금소득세 부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비과세 부분 적용되니까 많이 입금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만요. 이 네. 세제 혜택이 연간 600만 원인데 네. 이것을 초과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네, 네. 라고 해도 그 400만 원은 어떻게 비과세라고요? 4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연금을 네.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네. 근데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 연금 소득세를 내고 연금을 수령을 해야 찾을 돼요. 때. 네. 네. 근데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또 나중에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네. 내가 초과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나 몰랐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네. 찾을 때 네. 그 소득의 그러니까 결국 배당 소득 분리과세처럼 그렇죠. 소득을 분리해 준다니까 네. 돈 있을 때 많이 넣는 게 좋네요. 네, 요즘에는 뭐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연금 제도라는 게 유튜브 매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추가납을 원하시는 손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납하는구나. 저는 왜 추가납하지? 6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데 돈이 저렇게 많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을 때 네, 네. 그때 절세가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럼 추가 납입도 하고 계시고 네, 네. 10개월간 망설이고 계신 이 손님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종목도 교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 저희 적립식 ETF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네. 저 ETF는 이제 상품 종류도 다양하고 상품 구성이나 투자 목적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또는 해외에 간접 투자도 가능하고 분산 투자 효과도 있어서 연금 자산에 많이 활용하시는 상품인데요. 제가 제안드렸던 종목은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입니다. 장표 한번 보실게요. 네.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네, 그러니까 에셋플러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네 맞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리. 네, 플랫폼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액티브는 뭐가 활성하게 사고 판다? 네, 여기서 제가 액티브 ETF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네. 액티브 ETF는 이제 일반 ETF와는 다르게 기초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력이 시장 대응에 맞게 빠르게 판단해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고 종목 교체도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성과가 좀 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는요. 일단 뭐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벤치마크로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미국 기업 장기 투자한 액티브 ETF고요. 그리고 이제 운용 철학은 이제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1등 기업에 저희 사실 1등 아니면 주식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ETF로 장기 성과를 내야 되는 연금 계좌에 적합한 ETF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은 이미 10개월간 방황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이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셨던 분인 것 네.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객장에서 상담을 드려도 손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세요? 저는 네. 아닙니다. 그러면요? 분할 한 매수, 번에요? 분할 매도 아닙니다. 과감하시군요. 아니요.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아요. 내킬 때 사고 내킬 때 아. 팔아라. 네, 그것도 물론 맞는 방법이긴 한데 저희 하나증권 원큐 프로 들어가 보시면 ETF 적립식 투자하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요. 요거는 좋은 점은 저희 계좌 내에 현금 그냥 보유하고 계실 때 그냥 본인이 뭐 MTX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스스로 하셨다고 하면은 네. 이 기능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든 금액을 지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분할 매수가 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목돈이 있고 ETF 투자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장에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 언제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주간 단위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매월이나 분기 단위도 좋지만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저희는 짧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저도 하나증권 직원이지만 네. 사실은 리서치 센터에 있으면 잘 사용 안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시각으로 자동이체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팔아 뭐 이렇게. 아, 네. 저희 ETF 투자하기 기능에서 그 적립식 투자하기 기능 밑에 보시면 조건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조건 설정은 분할 매수는 아니고 알림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림만. 알림이 오면은 이제 판단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왜 직접 그게 액션은 안 돼요? 아마 기술적인 저희가 한계가? 개발을 한번 해야 되겠죠? 아, 빨리 개발해야겠군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손님 케이스는 어쩌면 좀 강제로라도 분할 매수하는 게 네.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능을 추천해드렸고요. 실제로 손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아, 네. 다음 고민 한번 저희 들어볼 건데요.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연금저축을 이제 모아오신 분이시고요. 이제 네. 수령을 계획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음. 은퇴 시점이신 거고요. 네. 연금 수령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자금이 너무 커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지 내가 절세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또 다른 고민은 결국에 수령을 한다는 것은 내 자산을 쪼개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자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연금 자산 줄어드는 거 불안한데? 왜냐하면 저희 공적연금 많이 못 받는다고 어제 이제 이유경 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경 과장 또 의문의 네. 일패.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사적연금 받을 때 자산 조금씩 줄어들면 막 불안하고 그러신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고민하셨고요. 연금 자산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언뜻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물어보셔서 제가 해결책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탈 때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시니어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연금을 예를 들어서 목돈 뭐 한 10억 할까요? 한 10억이다. 네, 네. 당장 떡하니 10억을 받자니 뭐 그동안에 절세 기능이 있었지만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여쭤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수령하는 방법, 나눠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의 실질적인 고민은 받긴 받되 자산 좀 크게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수익률 좀 고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어떻게 없나요?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영업점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시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주식시장에 근무하니까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손님들은 이런 거 방법 없나요? 전문가시니까 뭐 그럴 수 알려주세요. 있죠. 이럴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요? 네네 네. 제가 해결책을 드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님 상담 드릴 때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너무 보수적인 접근은 좀 아무래도 기회비용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쫓아가면서 그다음에 배당을 좀 주는 상품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의 케이스는 내가 이제 꾸준히 모았고 오랜 기간 적립했기 때문에 이미 자산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상승은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니즈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당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배당 주식을 편입해서 ETF화 시킨 것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ETF입니다. 커버드 콜 ETF 네네. 어떤 거죠? 네. 장표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지수 편입 동시에 프리미엄 매도하면서 수익금 만드는 구조이고요. 연금 계좌 월 분배금 ETF 이런 형식에 편입해 놓고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매월 물론 조금씩 다른 금액 들어왔겠지만 과거 데이터 좀 보면서 평균적인 금액 정도 네. 예상해서 월 분배금만큼만 연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만 뭐 연금 수령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고민 주신 이 손님께서는 연금 수령액이 당장 많이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받고는 조금씩 받고는 싶은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크기가 클 필요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꽤 여유가 있는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연금을 엑스트라로 찾을 때가 되고 찾긴 하는데 네. 주 소득은 있거나 네, 네. 자산이 많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고민하는 네, 거구나. 저희 지역 분당이잖아요. 분당에는 이런 손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커버드 콜 간단하게 여기 정리한 거 보시면은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도 커버드 콜 ETF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콜옵션 매도 비중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기초 자산의 상승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가 하락 시에는 하락에 더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세대 커버드 콜 ETF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최근에 설정된 커버드 콜 ETF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좀 줄였어요. 줄여서 월 분배금을 만들고 기초 자산에 노출시키는 비중을 70%에서 90%까지. 네. 그러니까 자산의 상승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이제 세법상 국내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나온 거에서 저희가 그 분배금을 만들 때 재원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다음에 매매 차익,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이 네. 세 가지인데요. 네. 이제 뭐 주식 배당은 당연히 과세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이 낮은 세율로 고객님께서 분배금을 수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연금 계좌에서 많이 편입도 하시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상품입니다. 네. 절세 상품이네요. 네. 네, 그럼 추천하신 구체적인 종목이 있나요? 네. 제가 장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입니다. 네. 이 상품 투자 포인트는 코스피 200 지수 기반으로 매주 콜옵션 매도를 진행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의 상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수 상승 차익하고 배당 모두 충족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소득형 투자에 활용이 가능해서 연금 투자에 많이 활용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연 분배금이 목표가 15% 수준이고요. 네. 네, 월 1.25를 목표로 분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주장한 140원 내지 130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일반 손님도 마찬가지지만 연금 손님도 상당히 만족도는 높으신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강한 가정을 갖고 있을 때 네, 가장 네. 적합한 상품이긴 한데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뭐 월분배 ETF도 있잖아요. 네. 월분배 ETF 저희 많이 있고요. 네. 그럼 차이점이 뭐죠? 네. 차이점은 월분배가 나오는 거는 보통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최근에 월분배로 바뀌어서 그거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고배당 ETF 많이 하시는데요. 고배당 ETF는 월분배는 아니고 분기나 반기 배당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일반 배당 ETF와 커버드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일반 ETF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 3에서 6%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은 사실 기업의 이익에서 주는 것만큼 실적이 줄어들면 배당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받으신 배당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네. 분리소득 과세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시행 미정이니까. 전이고 네. 저희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확정된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네.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커버드콜 ETF는 말씀드린 대로 목표 배당 수준도 높고 그리고 월 배당이 나오니까 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인컴을 원하시는 손님께는 맞는 ETF인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네. 뭐 요율이 2천만 원에서 3억까지가 20%가 될 거냐 말까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이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러프하게 보더라도 그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온리 100% 과세인데 네. 통과가 되면 또 약간 유인이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를 고민하는 시점 자체가 손님들께서 이제 예금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네. 근데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논의 또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되든 뭐 좋은 결과이고요. 일단은 현재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배당 과세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RP 계좌에서 미국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맞습니다. 분은 자세한 사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IRP 계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어요. 펀드나 ETF 등 되어 있는데 편다성 아나운서인데? 저네요. 네. 미국 제가 빅테크 위주. 빅테크 그러니까. 위주로. 본인 사례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이 그러니까. 네, 제 사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은 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네. 근데 IRP 계좌는 제도상으로 전체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손님께서 많이 선택하신 방법이 1년짜리 예금, 이런 거를 많이 넣으셨고요. 근데 저희가 뭐, 과거에는 연 6%까지도 예금 금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언제예요? 코로나 직후 금리 올라갔을 때 네. 이제 6% 1금융권 예금금리 저희 편입했을 때 6%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1금융권 기준 연 2.4%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금금리 많이 낮아지고 주식은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예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손님이셨고 안전자산 30%에서도 미국 주식 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신 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거 너무 문외한일 수 있는데 네. IRP 계좌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험 자산을 70%밖에 못 담잖아요. 네, 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기준이 왜 30%가 된 거죠? 이게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네.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개인연금이랑 마찬가지로 손님이 따로 불입해서 세공제 용도로도 많이 쓰세요. 개인형 IRP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계좌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이 같은 계좌를 쓰거든요. 근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은퇴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의 선택이더라도 30%까지는 안전자산으로 꼭 편입을 해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다 네. 이해하겠는데 그게 왜 30%냐는 거지. 왜냐하면 막 이런 거잖아요. 뭐 그냥 30%가 좋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위험 성향인데 네. 나는 내 거 그냥 한 90%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개개인 성향에 맞춰서 이 상품이 운용되면 참 좋겠지만 퇴직연금은 별도의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런 규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개인이 정하게 하면 큰일 나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몰빵해? 저 99% 음. 위험 자산에 투자할게요. 이렇게 네. 되는. 뭐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후생적으로 네. 뭐 대타협이 있어야겠지만 개개인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지도 편달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 너무 모든 사람을 하나의 잣대로 30% 그럴 거면 차라리 50%다 해주죠 뭐. 약간 이것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너를 또 정부 당국에서 많이 보니까 네, 네. 한 번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감히 조심스럽게 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사례 이야기하면서 IRP 계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표 보시면 개인형 IRP 계좌입니다. 요거는 소득이 있는 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 소득 있는 분 가입 가능하고요. 퇴직금을 수령하실 예정이시거나 이미 수령하신 분 계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한도이고요. 세제 혜택은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투자 가능 상품은 이제 연금저축계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금,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특이점은 말씀하신 안전자산 비중 룰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하나의 투자자로서 네.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30이지?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항상 궁금증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꼭 30이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안전자산 30% 네, 네. 어떤 솔루션을 주시죠? 네. 물론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이 상담 사례 손님은 미국 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안전자산 상품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장표 보시면 네. 제가 추천드린 상품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이 상품은 미국 상위 10개 테크 기업하고요. 국내 중장기 국고채 요거를 비중을 약 4대 6까지 비중을 해서 동시에 주식하고 채권 모두 운용 가능한 ETF이고요. 미국 빅테크 종목하고 국내 채권을 분산해서 위험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뭐 최근에 속도가 조금 늦춰질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그 방향성에 따라 국제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상품인데요. 안전자산 비중으로 미국 주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네. 개인연금 IRP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네. 수령 시기가 되는데 네. 정년까지 불입하면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네.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받잖아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은 내년 7월에 이제 은퇴 시점이시고 네. 그다음에 올해는 불입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근데 보통 저희 직장인 세액공제 2월에 보통 신청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2월에 신청하시는 거는 무방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됐을 때 내년 혹시 초에도 불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세제 혜택에서는 받으실 수는 없지만 세제 혜택 받지 못하는 금액이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점에서 연금 네. 수령 신청해 드릴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을 해서 전산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받지 않은 부분은 아까 초과 입금한 네. 금액처럼 아. 이제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부과되지 않아서 절대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초과해서 많이 집어넣어야겠구나. 네, 네. 몰랐어요. 많이 넣어주세요. 하나증권에. 그러니까요. 네. 네, 하나증권에. 네. 네, 그러면 아까 설명해주신 상품 말고 다른 유사한 상품들도 혹시 더 있을까요? 아, 네. 최근에 뭐 IRP 계좌에도 관심 많으시고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관심 많으셔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신데요. 네. 유사 사례로는 뭐 저희 엔비디아 플러스 채권 혼합 뭐 이런 상품도 있고요.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엔비디아를 앞에 딱 두고 네. 나머지 채권 혼합.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이 붙었죠. 삼성전자 플러스 채권 혼합. 아, 네. 이런 ETF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역시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 선호도가 있으신 분은 종전처럼 예금 상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채권 혼합형 ETF는 잠깐 채권은 그 듀레이션. 네, 네. 내 돈이 얼마나 원리금 합산했을 때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가 등등을 네네. 봤을 때 리스크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채권 매수하실 때 듀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뭐 상승하거나 내려갈 때 듀레이션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네. 금리 인하기에는 듀레이션 긴 채권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 상승에 더 노출이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듀레이션을 짧은 거를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짧아야지 채권 가격 하락에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금리 변동성에 맞춰서 듀레이션 체크하셔가지고 채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도 7월 FOMC가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있지만 금리 네네. 인하가 좀 녹록지 않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사실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는데 네. 약간의 변동도 있겠네요.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시장에서도 뭐 7월에 동결에 많이 무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연준 파월 의장이 9월에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9월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저희 채권 매매하실 때 지금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예측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장기물로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채권 투자 장기물도 ETF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 것도 미국 국채 30년 ETF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알채권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ETF 통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신다면 결국에 뭐 9월이 어렵더라도 12월에 단행됐을 때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금리나 단행된다면 채권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증권에서 업계 최초로 미국채 담보 대출도 나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업계 최초로 미국 국제 담보대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접목시키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채를 담보해 주면 뭐 미국채 가격이 100이라면 네네. 거기에 한 절반 정도는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금리는 낮은 금리로. 네네. 그럼 그거 갖고 또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미국 국채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 구매도 많이 하신 분도 많으신데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손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장기 보유하시는 거고 금리 방향에 따라서 채권 가격 상승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주신 그런 미국 국채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
아니면 국내 주식 같은 거 투자 같이 해보시면서 레버리지 효과 노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국채가 여전히 뭐 자산가들뿐만 아니고 시장에 관심이 좀 뜨거운데 네네. 맡기세요. 뭐 빌려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아, 네. 이번 손님은요,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손님이세요. 네. 그래서 주식도 많이 하시고 단기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연금 자산에도 주식이 당연히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연금 지급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 포함된 자산 다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네. 잠깐만요.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네, 네, 연금 자산에도 주식이 잔뜩 들고 있다. 네, 근데 연금을 지급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받기 전에 네, 네,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냐? 네, 네.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금 자산에 주식형 상품 있는 채로 지급 신청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기능이 가능한 건가? 네,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지급을 받을 때는 좀 안전한 상태로 놓고 받고 싶으신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주식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매도해서 안전한 상품에 예치해 놓고 그러면은 내가 연금 얼마나 받을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건가? 이분은 네. 약간 아까 그분보다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기능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연금 지급은 저희가 이제 지급할 때 뭐 주식형 펀드이든 예금 상품이든 ETF든 있는 상태로 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나 예금 같은 상품인 경우에는 네. 지급 신청 하시면 자동으로 그 부분만큼만 매도가 되고요. 그리고 연금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자동 매도 기능이 아직 없어서 손님께서 임의대로 조금 매도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당 ETF로 조금 전환하셔서 그렇게 되면 ETF 당장 안 팔아도 조금 재원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런 문의가 두 가지 이유로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네. 첫 번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전자 있는 상태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꼭 안정적이게 고정시켜 놓고 연금을 받는 게 맞는 방법인 건지 정말로 고민이 돼서 물어보시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드린 대답은 일단 뭐 손님의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어서 다 전액 매도하고 안전하게 놓고 받는다. 이거 너무 기회비용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이라는 특성상 일시납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요. 네.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월급에서 이렇게 불입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 매수를 길게 해오신 거고요. 근데 연금 받을 때도 똑같이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까지 나눠서 받게 되시는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매월 받을 때 분할 매도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부장님과 다르게. 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신 자금 뭐 간단하게 분할 매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 채권 시장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받을 부분만큼만 매도하니까 저는 충분히 노출시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이 미세하게 네. 월마다 조금씩 빠지는 거니까 네. 큰 대세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요 장표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재밌네. 그러니까 연금 수령이 과거의 개인 연금하고 네, 네. 또 연금 저축하고 최근에 연금 저축 계좌하고 네. 한 번에 좀 비교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개인연금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분당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령층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판교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 상담하시는 손님이 정말 다양한 연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실 때마다 비교 설명 드리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연금 저축하고 연금 저축 계좌 신연금이라고 저희 부르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점은 연금 저축은 10년 저축 요건하고 그다음에 최소 5년 이상 수령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신연금은 그 반대이고요. 네. 그리고 연금 수령을 할 때는 연금소득세 5.5%에 3.3% 과세하고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
연금 자산 아무리 많이 있어도 1년에 1,500만 원 초과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초과 아. 지급받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사실 저 선에 있는 분들이 되게 민감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면 애초에 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 그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가 보죠? 예. 저희는 사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연금 수령 나이가 됐다고 해서 만 55세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은퇴를 하신 건 아니세요. 실제로 근무를 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뭐 임금 핑크나 이런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임금 핑크 하시면 월급은 조금 줄어들고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간 수령에 1,500만 원 초과가 되시면 말씀드린 대로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로자이시면 근로소득까지 합산해가지고 이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게 종합과세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세금도 좀 내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특히나 저는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요 부분 신경 써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선에 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을 안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연금 금액 조절하시면 되고요. 연금 금액을 조절한다? 그렇죠. 매월 받는 걸? 네. 그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저희 하나증권에서 연금 받으실 때 금액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연간 한 1,4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네네. 20만 원 받지 않고 이거 2월 시킨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월 받는 거 이제 뭐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뭐 1년에 한 번 수령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1년에 딱 1,500만 원만 받겠다. 네. 이렇게 원샷으로. 응.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럼 다음 사례도 볼까요? 네. 네. 이번 분 어떤 고민이 있나요? 네, 요거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례인데요. 아까 질문 주신 뭐 국채, 미국 국채, 이런 거 요즘에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네. 다른 증권사 경쟁업체에서도 미국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손님께서는 이제 연금 자산에 큰 금액 지금 내가 모아져 있는데, 미국 국채 같은 거 투자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분께는 어떤 상품 추천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장표 보시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 국채 액티브 투자하는 채권형 ETF고요. 네. 만기 20년 이상 되는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장기채 투자, 자본 수익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 국채 ETF면 네. 안정적일 거란 인식도 있지만 사실 금리 방향에 따라서 등락이 꽤 큰 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함께 고려해야 될 투자 성향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투자 성향을 말씀 주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 국채는 4등급 보통 위험 상품이고요. 네. 이렇게 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장기물일수록 금리 방향성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손실이 나 있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미국 국채 30년물 장기물 오래 보유하시면 당연히 자본 수익 추구 가능하시긴 하지만 저는 ETF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요? 네네네. 왜요? 저는 이번 연도 초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결 분위기 많이 있었고요. 금리가.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뭐 7월, 9월 동결 분위기는 맞지만 뭐 12월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채권 가격 튀기 전에 미리미리 분할 매수하되 조금씩 모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금리가 인하한다 했지만 네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상반기에는 동결. 네네. 그래서 채권이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메리트는 크게 적었는데 간밤 있은 7월 FOMC 딱 보고 나니까 세상은 다 동결이라고 하지만 나의 최애란의 경험에 의하면 네네. 이제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ETF로 네. 모아두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최혜란 차장님이 분당 WM 센터에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나긋나긋 하시면서 이분이 별명이 상담, 경청하는 경청 박사세요. 만나기 참 어려우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이런 사례들 막 갖고 네. 오셨는데 최혜란 차장께 경청이란 노하우가 뭡니까? 경청, 저희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MC 두 분하고 말씀 나눌 때 제 어깨 방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쪽으로 딱 향해져 있죠. 저쪽입니까 여기입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중간. 좀 더 무게 중심을. 저는 이제 아나운서님께 이제 시중에 왜 있는데요. 물어보셨어요? 네. 약간 안전자산 30%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예쁜 사람 너무 좋아해서요. 이쪽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있고요. 네, 예뻐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깨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님하고 대화 나눌 때 얼굴은 이쪽이지만 자세가 이쪽으로 돼 있다면 근데 모니터로 자꾸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상담할 때 컴퓨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컴퓨터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손님하고 대화할 때는 어깨를 좀 가급적 돌려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있습니다. 어깨, 네, 그러니까 네, 어깨를 어깨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지. 좋은 노하우네요. 근데 어깨만 여면 됩니까? 어깨에 얼면 자동으로 고개가 불편해서 돌아가거든요. 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저는 네. 앞으로 어깨를 이렇게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실전 사례들 보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 드렸던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게 주식형, 배당형, 혼합형, 채권형 그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연금에 담을 수 있는 상품 굉장히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증권 영업점에는 연금 상담에 특화되어 있는 PB가 있어요. 연금 닥터라고 하고요. 네. 손님 연금 수익률 고민되신다면 꼭 연금 닥터하고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각 지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WM의 연금 닥터요? 네, 접니다. 어. 네. 경청 닥터가 아니었네. 네. 연금 닥터구나. 오늘 연금 닥터가 출연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최혜란 사장님께 생생한 경험담 어떠셨나요? 어저께는 저희 이유경 과장이 퇴직연금이라 이런 것이다. 이론에 대해서 바삭하게 말씀 주셨다면 오늘은 저희 최혜란 사장께서 이론도 중요한데 실제는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퇴직연금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혜랑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FOMC 얘기도 자세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떠세요? FOMC. FOMC. 네. 어, 네, 간밤에 FOMC 중요했죠. FOMC도 중요한데 사실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약이 맺어졌잖아요. 빠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소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WN 기획실 임소영입니다. 임소영 기획실 네, 맞습니다. 선이라고 불러드리겠네요. 자, 우리 얼마 만이죠? 저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임소영
사원이 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 많은 것 팬이니까. 같은데. 자, 오늘 좀 중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 네, 이것저것 시작하기 전에 사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는데 원래 간밤에 기사를 보면 오늘 밤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단축된 것 같기도 하고 자, 미국과 한국의 네네. 관세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속보를 봤었을 때는 밤 한 10시 45분쯤에 협상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고 보니까 협상 타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제가 화면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오늘 오전부터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이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자동차 포함해서 상호 관세율이 지정되었고요. 저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등 같이 합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NG 등 에너지 제품에서 1,000억 달러를 수입하겠다는데 요거는 별도 구매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차랑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이랑 쇠고기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 추가 개방이 없네요, 쇠고기.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 부분은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미 전 세계에서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이 가장 많이 네, 사는데요. 이미 한국이 제일 네. 많이 사고 있다고 네, 이미 언급이 개방할 나오더라고요. 때도 다 돼 있대요. 아. 99% 이상 돼 있다고. 네네. 사실 뭐 다 개방된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뭐 이런, 마찬가지라 보면 내용이 될 것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투자 규모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벤트죠. FOMC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요거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요 지수가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상 FOMC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이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주요 지수 하락을 좀 촉진했습니다. 이제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부분이 이제 주요 지수를 하락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발언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지금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0.38%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12%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0.15% 조금 상승은 했는데 혼조세 마감했다고 좀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참 불안하다가 끝에 가서는 어쨌든 약간의 반등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쵸. 큰 관세를 하나 넘겼으니까요. 네네. 자, 우리 국장 흐름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은 글쎄 이 미국과의 관세 협약을 글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시장은 되고 있죠? 지금 시장 지수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0.02% 상승한 3,200. 같이 켜서 말씀드릴게요. 네. 3,200포인트. 네, 맞습니다. 강보합과 약보합선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네요. 3,253.45포인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05.70포인트로 확인됩니다. 지금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기관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엇갈리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아요? 기관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은 사자 추세인데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섹터 두 개랑 같이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오전장에서 두 개 섹터가 상위를 보였었는데요. 물론 지금 보이는 섹터들이 많지만 전 남북 경협주랑 이제 조선 섹터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 이제 JST나가 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남북 경협주가 왜 오르냐 좀 말씀을 주시면은 향후 2주 내에 이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조선주랑 관세 협상 과정에서 좀 주목받았던 업종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 관심이 좀 빠르게 남북 경협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만나는데 남북 경협주는 왜 그쵸. 오르는 거죠? 맞아요. 그 의미 조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한번 같이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2주일 내 개최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단순히 이분들이 만나기만 했다고 이게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제 문의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정상회담 중에 논의 테이블에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같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미국에 담화문을 보낸 건도 있었는데 북미 대화 조짐에도 이제 남북 경협주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자, 다음 테마가 뭐냐? 아, 맞아요. 다음 시장의 관심이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이재명 정부 때 대북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리서치를 엄청 했었는데 맞습니다. 역시 시장이 엄청 빠르네요. 벌써 이렇게 급등할 줄이야. 그러게요. 바로 이제 시장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제일 급등했던 게 JST나잖아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패션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JST나가 오르냐 좀 문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ST나 같은 경우는 주얼리 및 패션 기업은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 협력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좀 수혜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ST나 뭐 저도 아는 브랜드긴 한데.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옆 나라 아시아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일본이랑 중국 증시도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중국은 0.79% 살짝 빠지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6% 살짝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관련된 뉴스 화면 준비했는데요. 오늘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 발표 예정이고요. 중국은 미중 관세 휴전이 90일 연장이 사실상 잠정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뉴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이제 섹터 설명드리다가 조선 섹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네. 경협주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선 부분을 짧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관세 협상 이야기 나올 때 펀드랑 이제 상당 부분이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특징적으로 한화오션이 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화면의 왼쪽에 여기 판자성 아나운서 왼쪽, 네, 왼손 여기 투자 상담 신청. 자, 이 번호로 하면 임소영 사원이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또 이제 더 똑똑한 PB분들이 응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에게도 이제 문의 주시면 다양하게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임수영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분위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 투자 전략 이제 잘 짜면 될 텐데요. 오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주요 이슈로 제가 같이 이제 시작과 동시에 무역협상 타결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무역협상 타결 외에도 주요 이슈로 이제 법인세율 인상이랑 대주주 요건 강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이제 25%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연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후장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전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대한조선이 상장될 예정이에요. 이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8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이 이제 일반 청약에 되게 많이 몰렸는데 또 이거랑 별개로 좀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 물량 청약 비율이 적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경쟁이 그래 뜨겁네요.
맞아요. 되게 많이 뜨거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테슬라랑 대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세를 많이 보여서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짧게 실적 발표 일정 정리해 봤는데요. 이미 뭐 실적 발표한 건들도 좀 많아서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건들 외에도 제가 여기 자료에는 담지 못했는데 오늘 또 실적 발표 예정 건들이 있어요. 해당 건들은 제가 이제 구두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아마존이랑 스트레티지, 코인베이스, 애플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장 마감 이후에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경제 지표 부분도 짧게 한번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6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한번 나올 예정이라 해당 부분도 밤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소영 사원이 네. 지금 소속이 WM 기획부 아, 네, 맞습니다. 맞죠?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두세 번 했나요? 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죄송합니다. 부장님 기억해 주시죠. 워낙- 부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세요. 워낙 일치월장해서 야 이게 점점 갈수록 이렇게 WM 기획실 일하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구나.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키워드, 포인트, 실적도 중요하지만 관세, 더 나아가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유심하게 보는 오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임소영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